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정관리 기술서 5월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공정관리 기술서 5월편의 제 11장으로서 대경열 기법 관련한 제 18강의입니다. 대경열 기법의 선례 11.1부터 선례 11.5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례 11.1로서 대경열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큐잉 시어리라고 합니다. 첫째, 대경열 이론의 의의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객 도착 시간과 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시간이 다르게 될 때 대경열이 생기거나 서비스 시설이 휴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대경열 이론은 서비스 시스템에서 고객과 서비스 시설 간의 관계를 확률 이론을 적용해서 모형을 작성하고 고객의 도착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대경열 이론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가 몇 개 있고 여기에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고객이 도착해서 서비스를 받고 그것을 떠나는 문제에 적용됩니다. 일례로 창구에서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관련 문제, 그 다음 병원에서의 환자 대기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 공장에서의 기계 고장과 수리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구 비행장 시설 규모 결정에 관련된 문제, 다섯 번째 접객 업소 좌석수 결정에 관련된 문제 등에 적용됩니다. 세 번째, 대경열 과정의 구성 요소와 기본 구조입니다. 첫째, 구성 요소로서 도표 11.1의 대경열 과정 구성 요소를 보면 도착과 대기 행렬과 서비스 시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고객이 도착한다, 대기 행렬이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서비스가 완료된다 하는 건데, 도착과 대기 행렬과 서비스 시설 이 세 가지가 요소입니다. 그다음 기본 구성은 구성 요소의 형태와 수에 따라서 대경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구조로 나뉩니다. 참고로 대경열 과정 모형에서 이 창구는 또 경로로, 또 단계는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앞에 있는 이 창구라든지 단계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씁니다. 단일 창구, 단일 단계입니다. 창구가 하나고 단계가 하나다 이겁니다. 도착한 고객들이 단일 창구에서 한 단계 서비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그린 것 같습니다. 창구가 하나고 서비스 시설 하나에서 받기 때문에 한 단계 서비스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복수 창구가 단일 단계입니다. 도착한 고객들이 여러 창구에서 한 단계 서비스 받는 경우입니다. 창구가 지금 이 경우 3개입니다. 3개고 단계는 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복수 창구에 있어서 복수라는 것은 둘 이상을 여기서는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창구와 복수 단계입니다. 단계가 2개가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을 복수로 보기 때문에 창구는 1개고 단계는 2개로서 단일 창구 복수 단계입니다. 도착한 고객들이 단일 창구에서 여러 단계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복수 창구 복수 단계, 이는 도착한 고객들이 복수 창구에서 여러 단계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창구가 3개고 단계는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경열 이론의 제과정입니다. 첫째, 도착과 서비스 시간 분포입니다. 대경열 문제에 있어서 변동의 원천은 고객 도착의 무작위성과 이걸 랜덤성이라고 합니다. 랜덤.
무작위성과 서비스 시간의 변동입니다. 이러한 변동 원천은 모두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착 분포입니다. 고객은 서비스 시설에 무작위로 도착합니다. 고객 도착은 포성 분포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따르면 고객 도착 확률, 즉 T시간 동안에 N명 고객이 도착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N은 N 팩토리얼 분의 란다 T의 N승 한 값에다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란다 T승, 이거 N은 0 이상의 수다 그래도 됩니다. 여기서 PN이라는 것은 이것은 T시간 동안에 도착수가 N이 될 확률이다 이 뜻입니다. 란다라는 것은 여기서 란다라는 것은 시간당 도착수의 평균이다 하는 거고, E는 자연대수의 미디입니다. E는 이제 2.7183 등 계속 나갑니다. 이거 끝이 없기, 끝없이 계속 나가는 거, 이걸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 중에서 저 앞에 잘라서 그냥 본 겁니다. 이 자연대수의 밑을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밑이 2인 것을, 로그 밑이 2인 것을 자연대수라고 하는데 ln이라고 합니다. ln 자연대수의 밑, 그러니까 를 2라고 합니다. 통상 2.72 이렇게 봅니다. 그 포화성 분포 평균은 란다 T가 되고 분산도 란다 T입니다. 그 포화성 분포는 2, 3분포로서 단위 시간당 고객 도착 수에 대한 확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착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도착한 시간 이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객 도착이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면 다음 고객이 T시간 이내에 도착할 확률은 지수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지수 분포는 서비스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많이 이용됩니다. 예제 1입니다. 고객 도착 확률 계산입니다. 한 식품점에 고객 불만센터에 도착하는 고객 도착수는 시간당 2명이다. 다음 1시간 동안에 4명 고객이 도착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 경우 시간당 2명 도착하기 때문에 란다가 2입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에 했기 때문에 T가 1이고 4명이 도착한다 했기 때문에 N이 4입니다. 따라서 이 PN은 N 팩토리얼분의 란다 T의 N승 한 값에다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란다 T승, 이렇게 하는 공식이 이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4 팩토리얼분의 란다가 2고 T가 1이고 곱한 값의 N승 4승에다가 구해지는 값에서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란다 T를 곱한 것이 들어가서 이와 같이 계산됩니다. 0.090으로 계산됩니다. 그다음 서비스 시간 분포입니다. 지수 분포는 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T시간 이내에 완료될 확률로서 다음 식으로 됩니다. P는 확률입니다. probability, 확률. T가 T 이하일 확률 뜻입니다. 요 스몰 t 요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시간이고, 대문자 T는 목표 시간입니다. 목표 서비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시간이 목표 서비스 시간 이내가 될 확률이다. 이것은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뮤T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뮤라는 건 뭐냐면 시간당 서비스를 마칠 수 있는 평균 고객 수를 말합니다. 서비스 시간의 평균은 뮤분의 1이고
그 다음 분산은 μ분의 1의 제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t가 커지면, 그러니까 목표 소비 시간이 굉장히 커지면 이 t 시간 이내에 완료될 확률은 거의 1에 가까워집니다. 즉 100% 서비스를 마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예제 2번입니다. 서비스 시간 확률 계산입니다. 고객 불만 센터 상담원은 시간당 평균 3명 고객을 상대할 수 있다. 고객 상담이 10분 이내에 완료될 확률은 얼마인가? 모든 자료의 단위가 같아야 하는데 평균이 시간당 고객 수 μ가 3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분을 시간 단위로 환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당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하는 거 이걸 10분 이걸 시간으로 환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10분이라는 거는 60으로 나누면 0.167시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t가 t 이내가 될 확률은 1-2의 뮤티성에서 t가 0.167시간 이내가 될 확률은 1-2의 μ가 3입니다. 3 곱하기 t가 0.167이므로 이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1-0.61 되고 0.39가 됩니다. 이 부분은 2의 3 곱하기 0.167분의 1로 해가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경렬 규칙입니다. 대경렬 규칙은 대기 중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규칙으로서 선착순을 가정합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먼저 서비스 된다 이런 걸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 도착원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도착하는 도착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한 모집단을 가정합니다. 도착률과 서비스율입니다. 서비스율이다. 이것은 서비스가 완료되는 율인데 이것이 고객 도착률보다 크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게 되면 대기행렬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대기행렬 이론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대기시간과 서비스 비용 합계가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먼저 대기비용은 서비스 시설이 불충분할 때는 고객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대기비용이 발생되고, 예를 들어서 고객 상실이라든지 판매 기회 손실 등이 발생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ECW, 웨이팅 코스트 이 뜻입니다. 웨이팅의 코스트는 NT 바 곱하기 CW가 됩니다. 여기 CW라는 거는 고객당 단위시간당 비용이고, ECW라는 거는 전체 대기행렬 시스템에서 기다리는 평균 고객수 NT바의 단위시간당 총비용입니다. 서비스 비용입니다. 서비스 시설을 증가시키면 대기 비용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반면에 서비스 비용이 증가합니다. 서비스 비용의 예로서 시설에 대한 투자비다, 또 추가적인 종업원 채용비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ECS, S는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서비스는 S 곱하기 CS가 됩니다. 여기서는 S는 서비스 시설 수입니다. 그 CS라는 것은 서비스 시설당에 발생하는 단위시간당 비용을 말합니다. ECS는 시간당 총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총 대기 비용입니다. 대기행렬 이론은 총 대기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최적 서비스 시설의 수를 결정하는 데 이용됩니다. 최적 서비스 시설 결정에 있어서 가로축을 서비스 시설 수, 세로축을 비용이라 볼 때 대기 비용은 서비스 시설이 늘어나면서 대기 비용은 줄어듭니다. 한편
서비스 비용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시설에 따른 투자비라든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은 늘어나서 이 두 개 합은 이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총 대기 비용. 총 대기 비용 최소화에 해당되는 서비스 시설, 이게 바로 최적 서비스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대기행렬 모형의 경영상 의사결정 영역과 개선 대안입니다. 대기행렬을 분석하면 다음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객 도착률. 인데 이것은 광고나 팜초 활동이나 가격 등을 통해서 고객 도착률 난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회사가 장거리 전화에 대해 적용하는 야간 할인 가격 등은 고객 도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수입니다. 공중전화시설의 수나 은행은 수와 같은 서비스 설비의 수를 늘리거나 특정 설비로 하여금 일정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하게 되면 서비스 시스템 능력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단계수입니다. 이 의사결정은 설비 배치에 따라서 서비스 작업을 순차적인 서비스 단계로 할당하는 의사결정이 되는데, 이 경우 어떤 경우에 순차적인 두 개 설비가 단일 설비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립 라인 문제에 있어서 조립 라인을 몇 단계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됩니다. 라인에서 필요한 작업 수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특정 작업 요인을 작업자에 할당하는 의사결정을 포함합니다. 또 설비 배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각 설비의 서비스율, 뮤와 시스템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비당 서비스 제공자 수입니다. 설비당 서비스 제공자를 한 사람 이상으로 함으로써 서비스율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효율입니다. 자본 노동 비율을 조절하거나 개선된 작업 방법을 설계하거나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영진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제고라는 건 높인다 이 뜻입니다. 하이트닝, 높인다 하는 거, 시를 제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시스템의 서비스율에 반영됩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규칙 결정과 설비별로 이 규칙을 달리 설정하는 것인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는데, 그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가와 어떤 상황에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대기행렬 배치입니다. 대기행렬을 하나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각 설비의 단계별로 대기행렬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들 요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고객 도착률을 조정하게 되면 서비스율 조정도 어떤 형태로든 또 뒤따릅니다. 서비스 설비나 단계수나 대기행렬 배치도 이렇게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기행렬 모형의 생산관리상 운영 특성과 개선 대안입니다. 생산관리에 있어서 대기행렬 모형을 이용하면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할 때의 비용과 효과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대기행렬과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고객이 떠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특성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 대기행렬 길이. 이것은 대기행렬 내의 고객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기행렬이 짧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서비스 능력이 과다하다는 것도 의미가 되므로, 대기행렬이 길다는 것은 또 서비스 효율이 낮거나
설비 확장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 내 고객수입니다. 시스템 내 고객수는 시스템의 서비스 효율과 서비스 능력과 관련됩니다. 고객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혼잡, 고객 불만의 잠재적인 가능성, 설비 확장 필요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대경열 내에서의 대기시간, 이것은 서비스율이 빠르다고 하면 대경열 길이가 길다는 것이 반드시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과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대경열 내에서의 대기시간이 길다고 하면 고객들이 서비스 질이 낮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서비스율 개선이나 도착률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시스템 내 총시간입니다. 시스템 내 총시간은 고객에 대한 문제 발생이나 서비스 효율성, 서비스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총 소요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하면 우선순위 규칙 변화나 생산성 개선이나 서비스 능력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설비 이용률입니다. 설비의 집합적인 이용률은 설비가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 시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대개 경영자는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노력이 다른 운영 특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대안에 대한 대경열 모형에 의한 분석은 이와 같은 운영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안과 운영 특성이 서로 화폐적인 연결관계를 가지면 이 화폐적 기준으로 대안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운영 특성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석자는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대안의 운영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결론으로서 대경열 이론은 여러가지 가정을 하고 있으므로 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가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나중에 체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례 11호서 대경열 이론의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입니다. 대경열 이론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론이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입니다. 가장 단순한 대경열 모형은 단일 대경열과 단일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경열 모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기로 합니다. 고객 모집단은 무한하고 모든 고객은 참을성이 있다. 참을성이 있어야 대기를 하지. 참을성이 없으면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고객들은 시간당 도착 인원이 란다라는 부하성 분배에 따라 도착한다. 그 다음에 시간당 서비스 인원은 평균이 미우가 되는 지수 분배에 따른다.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한다. 대경열 길이는 무한하다 로 가정을 합니다. 대경열 이론의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은 다음과 같은 운영 특성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스템 평균 이용률은 로다. 이걸 로라 했습니다. 로는 뮤분의 란다로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내에 n명 고객이 있을 확률은 pn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1-로 한 값에다가 로 n승한 것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스템 내 평균 고객 수는 L로 표현합니다. 이거 L은 뮤 마이너스 란다 분의 란다로 됩니다.
예, 뮤라는 거 이제 요거 잘 봐야 된다. 시간당 도착 인원이 난다고, 뮤라는 것은 시간당 서비스 인원이 뮤다는 거 요걸 잘 봐야 됩니다. 그 대기행렬 내 평균 고객 수는 LQ로 되고, Q는 이제 Q는 Q행이라는 뜻입니다. LQ는 로 곱하기 L로 됩니다. 시스템 내 평균 시간은 이제 W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웨이팅의 두 문자입니다. 평균 시간은 뮤 마이너스 한답을 1로 됩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WQ로 표현하고 이것은 로 곱하기 W로 로 W로 계산합니다. 예제 1입니다.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의 운영 특성 계산 사례입니다. 한 식품 경영자는 그 가게에 오는 단골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이 가게는 단일 고객에 대한 별도 계산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단일 고객은 시간당 평균 30명이 부하성 분배에 따라 계산대에 도착하고 시간당 평균 35명이 지수 분배에 따라서 서비스된다. 다음 평균값을 구하라. 계산대 직원의 이용률, 가게 내 고객 수, 대기행렬 내 고객 수, 시스템 내 총 소요 시간, 대기 시간입니다. 이는 계산대는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인 단일 창구와 단일 단계 대기행렬 모형인 것을 중심으로 분석이 되고 단일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특성에 대한 공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균값들이 얻어지는데 계산대 직원의 평균 이용률 이게 바로 이제 로를 구하라는 것이 된다. 로는 뮤분의 란다로 뮤가 35명 그 란다가 30명 도착한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6명으로 계산대 평균 이용률은 로는 뮤분의 란다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계산되고 가게 내 평균 고객수 L은 뮤만의 란다분의 란다로 이렇게 돼가지고 6명으로 되고 대기행렬 내 평균 고객수 LQ는 로 L입니다. 곱하면 이거 5.13명이 되고 시스템 내 평균 소요시간 W는 뮤 마이너스 란다분의 1이기 때문에 0.21의 시간으로 계산되고 대기행렬 내 평균 대기시간은 WQ이고 로 곱하기 W로 돼가지고 0.17 시간으로 구해집니다. 예제 2로서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의 서비스율 분석 사례입니다. 앞에 예제 0.1의 한 식품점 예에서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객의 시스템 내에서 평균 8분간 머무르게 하려면 서비스율은 얼마여야 하는가? 두 번째, 위에서 구해진 서비스율에서 시스템에 5명 이상의 고객이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세 번째, 시스템 내 고객이 5명 이상 있을 가능성이 10%가 되게 하려면 서비스율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첫째, 시스템 내에서의 평균 시간 공식 이것을 뮤에 대해서 풀도록 합니다. W는 뮤 마이너스 란다분의 1입니다. 그래서 W가 8분 머무르게 한다 했기 때문에 8분은 이거 시간으로 환산하면 0.133 시간입니다. 이것은 뮤 마이너스 란다분의 1로서 란다가 30명 30명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뮤 마이너스 30분의 1인데 여기서 란다가 30이 돼야 되는 겁니다. 란다가 30이라는 거는 도착 인원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 이제 예제 1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30이 이건 앞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란다가
그 시간당 도착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30명 예제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곧 들어가서 이거 구하면 미우가 시간당 37.52명으로 구해집니다. 이 서비스 인원수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위에서 구해진 서비스율에서 시스템에 5명 이상 고객이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5명 이상 고객이 있을 확률은 1에서 시스템에 5명 미만 있을 확률을 뺀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 시스템 내에 n명 고객이 있을 확률이 이 pn 이꼴 1-로한 값에다가 로의 n승이라는 것이 이용돼서 우선 p라는 거는 1에서 n이 0명에서 4명까지의 pn 이 값을 구해서 1에서 뺀다 하는 겁니다. 그 pn이 이제 이 시기므로 이 부분은 시그마 n이고 0부터 4까지 1-로한 값에다가 꼬박이 로의 n승한 값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합이다. 이걸 또 n이 0, 1, 2, 3, 4를 각각 대입해 가지고 요거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 그리고 로는 이거 미분을 한답니다. 로는 미분을 한다로서 0.80이 됩니다. 그러므로 P는 1-0.2에다가 이 식이 되고 이거 계산하면 0.328이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내에 5명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약 33%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시스템 내에 고객이 5명 이상 있을 가능성이 10%가 되게 하려면 서비스율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그 서비스율이라는 게 이제 미우가 여기서는 미우가 서비스율이라는 건데 미우를 의사결정 변수로 놓고 앞에 이해 논리를 적용합니다. 먼저 시행착오법에 의해서 가동률을 구한 후에 서비스율에 대해서 푸는 것이 쉽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P를 앞에 나왔던 걸 이용하는, 2항에 나왔던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 P를 1-1-로한 값에다가 1 플러스 로, 1 플러스 로 제곱, 플러스 로의 3승, 플러스 로의 4승, 이거를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면 1-에다가 요 정리한 거를 또 이렇게 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면 이거 좀 간단한 것들도 이거 실수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또 다시 이렇게 되므로 이걸 또 다시 정리하면 로의 5승이 됩니다. 이거. 따라서 로 이꼴 P의 5분의 1승이 됩니다. 이거. 이 식으로부터. 그리고 P가 0.1이므로 로는 0.1에 5분의 1승 하면 0.63이 됩니다. 따라서 이용률이 63%일 때 시스템 내에 5명 이상의 고객이 있을 확률은 약 10%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서비스율을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하면 미분의 란다가 0.63이다. 가 이용돼서 뮤가 47.62명 per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경영자는 서비스율을 시간당 평균 30명에서 48명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제품을 뭐 하게 하거나 전자장비 POS라 해서 이거 포인트 오브 세일 해가지고 판매 시점 이 뜻입니다. 이거 POS 장비 등을 도입해가지고 바코드를 익히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풀이 과정을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예제 3번입니다.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 사례로서 K씨는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는다. 손님들이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시간은 지수법을 따르고 시간당 평균 20명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손님들은 시간당 19명의 비율로 포화성 분배에 따라 도착한다. K씨의 이용률은 얼마인가? 두 번째, 손님이 여권 사진을 찍기 위해 평균적으로 기다려야 할 시간은 얼마인가? 이 경우 먼저 1항에 대해서 K씨 이용률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에 일치하므로 이용률 로는 그 뮤분해를 한답니다. 뮤는 서비스되는 인원수고 란다는 도착 인원수입니다. 19명이 도착하니까 란다가 19가 돼가지고 0.95로 계산됩니다. 이거 이용률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의 기다려야 하는 시간, 즉 고객의 평균 대기 시간, 이것은 W 이꼴 뮤-3 1입니다. 그 뮤가 20이고 란다가 19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1시간으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슬래 11.3으로서 대경열 이론의 단일 창구, 단일 서비스 모델 종합 문제 1입니다. R사에서는 복사기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고려 대상은 두 가지 형의 기계다. 모델 1은 하루 5,000원은 고정비용이 소요되지만 시간당 20건의 작업을 복사할 수 있다. 반면에 모델 2는 24건 작업을 복사할 수 있지만 하루에 8,000원 고정비용이 소요된다. 복사실은 하루 10시간 가동할 수 있고 복사기에는 시간당 평균 18건 작업이 도착한다고 한다. 복사는 각 부서에서 랜덤으로 도착하는 종업원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그들의 시간당 임금은 5,000원이다. 여기서 종업원들의 복사를 위한 서비스율은 복사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첫째, 두 모델에 대해서 시그마 WS, LS, P0를 계산해라. 두 번째, 회사는 경제적으로 볼 때 어느 모델을 임대해야 하는가? 이 두 모델에 대한 시그마와 WS와 LS와 P0 계산입니다. 모델 2로 해서 로는 이제 이용률입니다. 뮤분의 란다. 로 해서 이제 뮤가 첫 번째 모델은 20이고 이거 18 나온 거 값을 이용해서 구하고 모델 2도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WS는 시스템 내에서 웨이팅이다 이 뜻입니다. 뮤마에서 란다분의 1이다. 그 시스템 내에서 평균 시간이니까 이거 이제 첨자를 S로 이은 겁니다.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뮤마에서 란다분의 1이다. 0.5시간으로 이제 구해지고 이거는 0.16시간으로 구해지고 LS라는 거는 시스템 내 평균 고객수다. LS 시스템 내 평균 고객수가 LS로 해서 이제 표기됐고 뮤마에서 란다분의 란다다 이겁니다. 뮤마에서 란다분의 란다로 해서 계산되면 이게 9가 되고 이거는 13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P0라는 거는 고객이 없을 확률이다 이겁니다. 고객이 그러니까 P0
피제로는 여기서 이제 요게 이용률입니다. 이용률을 뺀 것이 이용이 안 될 률로 내가 피제로는 1만 0.9로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이거 질문이 지금 회사는 경제적으로 볼 때 어느 모델을 임대하는가 이겁니다. 그 비용이 총 비용이 어디가 좀 적은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총 대기 시간은 모델 1과 모델 2로 나눠 가지고 0.5에다 180, 990 나오는데 이것은 그 건당 0.5시간 건당 0.5시간인데 그 10시간에다가 시간당 18건 이래 되니까 그럼 이거 이제 요 계산값이 앞에 꼽아져 가지고 요 꼽으면 90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복사실은 하루에 10시간 가동될 수 있고 하루에 10시간 또 복사기에는 시간당 평균 18건 작업이 도착한다로 했기 때문에 시간당 18건 도착한다 했기 때문에 10시간인데 시간당 18건이니까 그 총 대기 시간은 그 0.5에다가 이제 이걸 곱하면 이게 180입니다. 이거 곱하면 90이 된다 이겁니다. 일단 이제 모델 1에 대해서 먼저 대기 비용은 주어진 그 자료로부터 이거는 이제 대기 앞에 자료가 있어야 돼 다르죠. 대기 비용은 지금 이겁니다. 이거 참고 대기 비용이라는 거는 이 대기 시간에다가 복사원 시간당 임금 이걸 대기 비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이제 요게 총 대기 시간 90이니까 90에다가 복사원의 시간당 임금이 5,000원이 되기 때문에 요 곱해가지고 45만 원 된다 이겁니다. 또 고정비용은 예, 고정비용 앞에 이거 나온 거 이걸 따져야 됩니다. 이거 고정비용이 든다는 거 이것도 아무튼 이거 제시된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는 5,000원이고 여기는 8,000원입니다. 총 비용은 요 대기 비용과 고정 비용 요 합친 것으로 해가지고 요거 합친 것이 이제 45만 5천원이 된다 이겁니다. 모델 2에도 그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보면 이거 15만 8천원으로서 모델 2가 모델 1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선정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한 화면에 모든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그렇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요런 말들 참고해서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례 11.4입니다. 대경열 이론의 단일 창고, 단일 서비스 모델 종합 문제 두 번째입니다. S사는 짐을 내리고 싣는 도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두 명의 인부가 작업하고 있다. 트럭의 시간당 평균 도착률은 3대고 시간당 서비스율은 4대다. 대경열에서 기다리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트럭의 시간당 비용이 2만원이고 인부들의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할 때 인부수를 3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적인가 하는 겁니다. 인부수 증가와 서비스율 증가는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현재는 2명의 인부가 작업하고 있는데 3명으로 증가시키는 게
시키는 것이 경제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 인부 2명일 때와 인부 3명일 때를 대상으로 그 대경열 지표들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서비스율 뮤는 시간당 여는 4대, 여는 시간당 6대가 됩니다. 그 다음 P0는 1 마이너스 뮤분의 란다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것은 시스템 내 고객이 없을 확률입니다. 이거 이용이 안 될 확률 1 마이너스 로우로 해도 됩니다. 시스템 내 고객이 없을 확률이 이제 이 P0로 해가지고 1 마이너스 뮤분의 란다로서 이게 바로 로우입니다. 로 이용률. 이래서 이용률을 빼면 없을 확률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내의 평균 고객수의 레스는 뮤 마이너스 란다를 한답니다. 인부 2명일 때 트럭인 경우에 뮤가 4고 란다가 3이고 3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 시스템 내에서의 평균 시간 WS는 뮤 마이너스 란다분의 1입니다. 4 마이너스 3분의 1로 하면 1 떼가지고 계산되고, 그 다음에 LQ라는 건, Q라는 건 이제 대기라는 뜻인데, 시스템 내 평균 대기율이 그 LQ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LQ는 LS 마이너스 뮤분의 란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어진 식이 이겁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풀면 2.25가 되고, 또 이것은 또 0.5가 계산되고, WQ는 그 시스템 내 평균 대기 시간입니다. 시스템 내 평균 대기 시간 WQ는 WS에다가 마이너스 뮤분의 1로 해가지고 뺀 것이 이 WQ입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0.75 트럭당 시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0.167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럭 시간당의 대기 비용은 그 이제 주어진 자료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3 곱하기 이제 2만 원 해가지고 자료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 그 하면 이거 시간당 6만 원이 되고, 인부 시간당 임금은 한 사람당 10,000원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 2 곱하면 이거 2만 원, 시간당 2만 원. 그래서 시간당 총 비용은 이 트럭 시간당 대기 비용과 인부 시간당 임금 합친 것으로 이 경우에 8만 원, 시간당 8만 원이 됩니다. 인부 3명일 때도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앞에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면 이거 시간당 5만 원이 된다. 이기 때문에 비용은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회사는 인부를 한 명 증원시켜가지고 이 3명으로 했을 때 이게 더 작기 때문에 3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및 차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어느 기계공장의 중앙공구실에는 공구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기계공들로 붐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앙공구실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대경열 이론에 따라서 설명하고 이에 필요한 비목을 읽어라. 이는 그 11장에 설례 11.1에 대경열 이론 중에서 의 부분과 구성요소와 기본구조 부분과 재가정 부분과 목표 부분 요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대기 이론은 근본 목적 무엇입니까? 이는 11장 설례 11.1에 대경열 이론 중에서 대경열 모형의 경영상 의사결정 영역과 개선 대안 이 부분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조사 결과 A공정, R공정에서 작업 완료된 부품은 평균 도착률 난다가 0.25 개퍼분의 포화성 분포에 따라서 B공정이 D공정에 도착하고 B공정에서의 가공시간은 평균 뮤가 0.5 개퍼분의 지수 분포에 따라서 다르고 있다는 걸 알았다. A공정과 B공정 사이의 제공품수, 즉 가공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부품수를 구하라. 이건 5월편 11장에 설례 11.1의 대기행렬 이론 중에서 예제 1의 고객 도착 확률 계산 부분과 그 다음에 11.2의 대기행렬 이론의 단일 서비스 적용자 모형의 해설과 예제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제공품수 요거를 대기 인원이라 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대기 고객수 그걸 보고 풀면 되겠다 이겁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 항공회사가 한 명의 종사원을 가지는 영업점을 새로 생긴 백화점 내에 개설하려고 한다. 시간당 평균 20건의 정보와 예매 요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요구는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비슷한 영업점에서 한 요구당 3분 정도의 서비스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시스템 활용도, 종사자 휴무 시간 비용, 서비스 받고자 대기 중인 고객 기대 숫자, 시스템 내에서 고객이 평균적으로 소비해야 할 시간 등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설례 11.2의 대기행렬 이론 중에서 단일 서비스 적용자 모형 부분과 그 다음에 설례 11.3의 대기행렬 이론의 단일 창구 서비스 모델 종합 문제 그 해설과 예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대기행렬 모델에 의한 업무의 밸런싱을 설명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이것은 설례 11.1의 대기행렬 이론의 해설과 예제를 참조하는데, 그 업무의 밸런싱이다 하면 각 지표들을 구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번 문제, 대기행렬 시스템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대기행렬 이론의 의의와 분석의 목적은 뭐고, 대기행렬 시스템은 구조별로 분류하고, 대기행렬 시스템의 분석 절차를 기술하고, 한 사람이 시간당 12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매 6분마다 업무 의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스템 내에서 평균 소비 시간과 대기행렬 평균 시간을 얼마 구하라. 이것도 설례 11.1의 대기행렬 이론 부분과 설례 11.2의 대기행렬 이론의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의 예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평균 소비 시간, 이거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대기행렬의 평균 대기 시간, 이것도 WQ로 해가지고 공식을 이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기행렬 이론 모델은 그 모형의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대기행렬 이론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대기행렬 모형의 수리적 모형화에 필요한 4가지 정보 4가지를 수리공장 예를 들어 설명하라. 두 번째, 대기행렬의 평균 길이 LQ는 뮤 곱하기 뮤 마이너스 란다를 분모로 분자 란다 제곱으로 계산되는데 이 모형이 적용되어 있는 조건을 쓰시오. 이것은 설례 11.1의 평균 대기행렬 이론과 설례 11.2의 대기행렬 이론 중에서 단일 서비스 제공자 모형에 이 공식이 나온 그 조건 부대에 관계되는 식을 가지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그 식이 간단한 것 같아도 단일 그 모형과 또 복수 모형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 혼동되지 않도록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대경열 시스템에 대한 다음 과학 물음에 답하시오. MM1 모형을 설명하고 이 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과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두 번째, 홍길동은 혼자 이발소를 운영 중이다. 근무 시간 10시간 동안에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은 빈 시간을 활용하여 해결함으로 없다고 가정한다. 일일 평균 고객 수는 40명이고 한 명당 이발 시간은 평균 10분이다. 이 이발소가 MM1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도착률 람다와 서비스율 뮤와 시스템 내 평균 고객 수의 레스 계산하시오. 그래서 5알편 11장에 11, 설레 11.1에 대경열 이론과 그 다음에 설레 11.2에 대경열 이론의 단일 서비스 요금제 모형 해설과 관계는 되는데 이거 표현 방법이 좀 특이한 MM1 모형입니다. MM1 모델 혹은 MM1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M이라는 것은 마코비언, 그러니까 마코비언의 두 문자입니다. 이것은 도착에 관계되는 것이 되는데 M은 그 도착과 관계됩니다. 근데 M이라는 건 이거 마코비언의 두 문자가 M인데 뜻은 도착과 관계됩니다. 고객이 시스템에 도착하는 과정이 포화성 과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위 시간당 도착하는 고객 수가 확률 변수고 도착 간격이 지수부를 따른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또 M 요것은 마코비언의 두 문자인데 두 번째는 또 서비스입니다. 이건 도착이고 이게 서비스고 서비스가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수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서비스 시간이 확률 변수고 서비스 속도가 평균적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일이다 하는 거 그거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서버 시스템 내에서 단일 서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번에 한 명의 고객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서버라는 것은 일종의 서비스 시설, 그걸 뜻한다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M1이라는 뜻인데, M은 마코비언, M도 마코비언, 이런 서버해야 된다는 서비스 시설 한 대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도착과 이거 서비스와 서버라, 이런 뜻으로 해가 쓰는 것이 이게 MM1 모형입니다. 이거.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시험에 2020년도부터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13장의 최근 기출문제로서 별도로 정리해설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